자, 안녕하세요. 코난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사회,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봅시다라는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교과서는 95쪽부터 98쪽까지네요.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자유롭게 직업을 정할 수 있죠. 기업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고, 사람들은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을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가게는 최대 효율을 위해서 최소한의 소비로 최대의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게 목표였고요. 기업은 최소의 자본을 투입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게 목표였죠. 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자 공장을 짓고요. 도서관, 통장에 저금을 하고요. 빵집에서 빵을 만들기도 하네요. 자, 개인은 더 좋은 일자리를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을 하기도 하고요. 기업은 보다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다른 기업과 서로 경쟁합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앞서고자 개인은 자신의 능력과 실력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죠. 기업은 값싸고 품질이 좋은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을 홍보하고자 노력합니다. 자,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개인과 기업 둘 다 뭘 한다? 노력을 한다. 왜 노력을 할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경쟁을 하기 때문에 노력을 한다는 거죠. 맛있는 고기를 팝니다.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광고지를 보시고 홍보식당으로 오세요. 싸게 드립니다. 같은 것 같이 이렇게 기업들도 경쟁을 하고요. 취업을 앞둔 취준생들도 경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97쪽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징은 자유와 경쟁입니다. 자유와 경쟁. 자유롭게 경쟁, 이게 우리나라 경제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자유와 경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고요. 원하는 조건의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기술을 개발해서 더 우수한 품질의 물건을 사용할 수 있죠. 기업은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해서 많은 이윤을 얻을 수 있고요. 소비자는 품질이 좋은 다양한 상품을 살 수 있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쟁은 국가 전체 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이 내용만 가지고는 이게 제대로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경제활동에 자유와 경쟁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 이 내용을 같이 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그리고 계획경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별개로 또 있는데, 자본주의. 그리고 여긴 사회주의. 이 네 개의 용어를 혼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네 개의 용어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라고 해서 자본주의는 아니에요. 계획경제라고 해서 사회주의도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네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고, 이쪽은 X축, Y축이라고 할게요. X축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여기 가로축이라고 할게요.
가로축, 여기는 세로축입니다. 가로축에 선생님이 시장경제라고 쓰고요. 여기는 계획경제라고 써보겠습니다. 세로축에는 자본주의라고 쓰고요. 여기는 사회주의라고 써보겠습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가격의 형성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그래프 하나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정되는 지점이 있을 거고, 이게 바로 가격이 돼요. 그래서 수요가 올라가면, 수요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 가격이 자연히 올라가고, 대표적인 예로 마스크를 들 수 있었죠. 그런데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다. 이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 바로 뭐였죠? 공공 마스크 오브제를 통해서 가격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가격을 내렸어요. 가격을 이 지점에 위치하게 했어요. 공급을 맞춘 거죠. 공급을 강제로 내리게 해서 맞춘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시장 가격은 처음에 가격은 시장에 따라서 형성이 됩니다. 마스크 가격이 올라가게 된 것은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가격이 올라갔던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격의 형성이 시장에 있다 해서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계획 경제는 뭐냐면 마스크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정부에서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획 경제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시장 경제일까 계획 경제일까? 정확하게 단정을 지을 수 없겠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되 종종 계획 경제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인데 왜 계획 경제를 사용하지? 북한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와 계획 경제 이 사이에서 정책을 결정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 완벽한 시장 경제라고 할 수도 없고 완벽한 계획 경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완벽한 계획 경제의 대표적인 나라 어디가 있을까요? 많이 있겠죠. 자, 시장 경제 대표적인 나라 미국, 한국 등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시장 경제는 높은 위치에 있을 거고 정확한 지점은 알 수 없지만 한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는 뭐냐면 우리가 생산 시설이라고 하는 것들, 공장, 부동산 이런 생산에 필요한 이것들을 개인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나라에서 관리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고속도로는 나라에서 처음에 건설했죠. 우리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경은 서울이고요, 부는 부산이에요. 서울과 부산을 잇는 고속도로를 경부고속도로라고 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에 나라에서 건설했죠. 나라에서 군인들을 동원해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인력을 투입을 해서 건설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나라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라에서 제공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주 맛있는 과자 가게가 있어요. 그 과자 가게를 정부에서 소유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생산량을 결정을 하고 가격까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정부가 소유했기 때문에 정부가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회주의죠. 자, 사회주의의 대표적인 나라 북한, 중국이 있겠죠. 자, 근데 중국은 좀 예외로 사회주의지만 시장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본의 소유는 할 수 없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건 시장에 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장 같은 이런
생산시설 같은 경우는 소유할 수 없지만 기타 다른 소유들은 또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게 혼합이 되어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더 시장 경제입니다. 더 시장 경제고요. 우리나라는 자본주의면서 시장 경제니까 이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북한은 그럼 어디쯤에 있을까요? 북한은 계획이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이쯤에 위치하고 있겠고, 자, 자본주의면서 계획 경제인 나라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계획 경제와 사회주의가 항상 맥락을 같이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자유와 경쟁이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이 네 가지를 보면서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공장을 소유하는 걸, 나라에서 공장을 소유하는 걸 사회주의라고 했어요. 그럼 나라에서 공장을 소유하고, 그럼 나라에서 공장을 이렇게 소유하고, 여기에 공장에 보시게 됐네. 자, 공장을 이렇게 소유하고, 공장 소유하고,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명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한 시간에 100개의 과자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사람은 80개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사람은 5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주는 돈은 똑같아요. 똑같이 300만 원씩을 줍니다. 그러면 자, 1번이 생각하기에 나는 3번보다 2배 더 일을 많이 하는데 일을 잘하거나 열심히 하니까 결과가 좋은 거겠죠. 그런데 3번이랑 돈을 똑같이 받아요. 그러면 1번 입장에서 나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생각할 수 있겠죠.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어차피 월급은 똑같아. 이렇게 해서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심지어 태만, 게으름 등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따라서 50이 하는 생산량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1번과 2번이 다 50 생산량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3번이 나는 사실 이 1번을 보고 열심히 해서 50만큼 한 거야. 사실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한 20밖에 못해. 그래서 한 달 뒤에 생산량이 20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면 2번과 1번 사람도 마찬가지로 3번이 또 줄였네. 우리도 늘릴 필요가 없겠다 라고 줄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노력을 하지 않고 게을러지고 또 이 과자의 질이 제품의 질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이 자유와 경쟁이 없다면 발생하는 문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문제를 같이 풀어보았고요. 그 옆에 자유롭게 경쟁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자, 선생님은 이제 라면의 점유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면의 점유율을. 자, 국내 시장 라면의 점유율 보기 편하게 이렇게. 자, 라면 시장의 점유율 보이죠? 이렇게 50%가 농심이고요. 오뚜기가 23%고요. 삼양이 12%고 팔도가 8.9%입니다. 2019년 옛날 자료네요. 자, 보면은 2010년에 비해서 상승한 업체가 있어요. 바로 오뚜기죠. 반면에 2010년에 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내주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가라앉은 업체도 있습니다. 약간의 상승한 업체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양한 업체들은 이 라면 시장에서 경쟁을 합니다. 맛이 좀 더 맛있는, 좀 더 질이 좋은 물건들을 내어놓죠. 자, 라면 점유율에 대한 동영상이 있는데요. 2018년까지의 변화네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얼굴을 옮기고요. 자, 신라면이 압도적으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요.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금 세상 속도를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신라면을 짜파게티가 추격할 수 있을까요? 안성탕면이 너구리를 앞지른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노란색 진라면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너구리를 이겼고요. 짜파게티를 위협합니다. 자, 과연 짜파게티는 2등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진라면이 여기서 짜왕이 등장합니다. 갑자기 짜왕이 등장해서 떡상하고요. 진짜뽕이 떡상을 하기 시작하죠. 자, 진짜뽕과 진라면 떡상합니다. 자, 2016년, 자, 17년 진라면이 2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2018년 1분기까지 내용을 봤는데요. 자, 8639 매출 단위가 1000만원이래요. 1000만원, 1억, 10억, 100억이네요. 863억, 약 864억 정도가 매출이 생겼고요. 진라면은 510억, 엄청나죠? 짜파게티는 370억, 그 뒤를 너구리, 안성탕면, 까르보 불닭, 육개장, 삼양라면, 불닭볶음면, 왕뚜껑 순으로 잇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라면들이 대부분 다 들어가 있네요. 여러분도 보면 알겠지만 이 안에 굉장히 대부분의 라면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이 라면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거죠. 자,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아이스크림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경쟁을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면 되겠죠. 상품명 종류 우유 같은 경우는 검색을 해서 쓰면 되고, 스마트폰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기업은 상품을 더 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합니까?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격을 낮추려고 하겠죠. 자, 기업의 다양한 경쟁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로운 점 뭐야? 낮은 가격에 좋은 제품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기업들이 경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듯이 질이 낮아지고 되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자,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의 기업이 전부 다 독점을 해버린 거야. 코로나 백신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개발한 회사, 그 회사가 가격을 터무니없이 정해도 그 가격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야. 온 세상에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 있어. 그런데 어떤 회사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그 백신의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선생님은 1000만원, 1억을 주고도 살 것 같아. 왜냐면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신들을 한 회사가 독점을 하면 그 회사가 아주 큰 이익을 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것들은 좀 제한을 해야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혹은 법으로 규제해서 이 코로나 백신은 저렴한 가격에 풀자, 이렇게 제한을 하고 규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아까 시장경제, 계획경제에서 이 계획경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계획경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네 가지 꼭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시장경제와 계획경제, 그리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물론 이 친한 쪽은 이렇게 서로 친하고요. 이렇게 서로 친합니다. 왜 이렇게 친할까? 사회주의는 나라에서 생산물을 관리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격 결정도 나라에서 할 수 있겠죠. 내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나라야. 정치인이야. 그러면 내가 가격도 결정하면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일 때 계획경제가 많이 운영이 되고요. 자본주의, 개개인이 공장을 운영을 해요. 그럼 가격을 맞출 수가 없겠지. 그럴 땐 시장경제를 많이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경제의 부작용이 있어요. 계획경제도 부작용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반드시 옳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시장경제를 하되 자유롭게 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하되, 단 문제가 있을 때는 시장 실패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기능을 다 담당하지 못할 때는 계획경제를 도입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시대의 특징을 알아봤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금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쉽게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내용을 여러 번 돌려보고 제대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번 시간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